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앞으로 커스텀 인공지능이 앞으로 전망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업무하거나 개인적인 어떤 뭔가 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뭐 책을 뭐 하나 다 읽고 독파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뭐 유명한 저자, 뭐 철학가, 뭐 사상가, 물리학자 이런 사람 이름을 대고 그 사람이 무슨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줘 하면은, 인공지능은 사람이 읽으려면 뭐 한 달이 걸리는 내용의 방대한 이론도 단 몇 초 만에 읽어버리고, 그거 가지고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 전략에 있어서 유리한 면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썼는데, 제가 초거대 인공지능 대기업이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인공지능 회사이면서 동시에 미디어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자, 미디어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제가 식당을 차리려고 합니다. 하는데, 자, 제가 사는 동네에 백인 인구가 많은지, 흑인 인구가 많은지, 동양인 인구가 많은지를 분석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백인들이 먹는 음식 메뉴가 있어요. 백인들이 좋아하는 그 소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흑인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흑인들이 좋아하는 소스도 있고, 아시아인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아시아인들이 좋아하는 소스가 있어요. 이게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한테 만약에, 초고대 인공지능한테 만약에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흑인, 백인, 동양인 인구를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흑인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백인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동양인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려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알고리즘이 바로 먹힙니다.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알고리즘은 뭐냐면, 자, 미국 같은 다인종 국가, 다문화 국가에서는 이 인종 간의 문화적인 벽이 있어요. 왜냐면 인종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서로 그렇게 다른 집단을 형성한 채 문화적으로 동떨어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다르다는 거는 단순히 몸의 피부색이 다른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매우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흑인이 좋아하는 음식, 백인이 좋아하는 음식, 동양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동양인이나 흑인들은 동양인들이 먹는 어떤 특정 음식을 굉장히 비려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동양인들도 백인들이 먹는 어떤 음식들을 굉장히 느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표현하게 되면 서로 감정의 골마는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다인종 국가에서는 이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가 발달합니다.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인종에 대한, 문화에 대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죠. 성별에 대한 얘기 하지 말자는 거죠. 다 똑같아. 인간은 다 똑같아. 이렇게 퉁치고 들어가는 그런 사상이에요. 좌파진보 사상이죠. 근데 한국에서도 점점 이제 갈등이 심해지잖아요. 왜냐면 한국도 인구수가 줄면서 점점 외국인을 유입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으로 가장 많이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조선족입니다. 왜냐면 조선족이야말로 한국의 어떤 비즈니스가 굉장히 반기는 그런 인력입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인건비도 싸고, 그러면서도 한국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한국에 살던 사람들과 이 조선족들과의 문화적인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인종 차이는 아니에요. 조선족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인종이 다른가요? 아니요, 다 같은 조선인이잖아요. 그쵸? 조선인의 후예입니다, 다 같은. 근데 문화적으로 동떨어져 있었잖아요. 조선족이라 하면 보통 일제시대 때 혹은 그 이전에 이제 중국 일대에 넘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일제시대 겪고 이제 해방되고 대한민국 건국되면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너무 다릅니다. 자, 근데 갈등이 막 일어나니까 한국도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에 대한 교육을 하죠. 그리고 한국 미디어도 막 이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런 교육 되게 많이 하죠.
이걸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짜 올바르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만들어내는 올바름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에 빠지면 사업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면 양꼬치나 아니면 이렇게 중국 소스가 이렇게 중국의 그런 조미료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을 파는 게 훨씬 잘 나갑니다. 반면에 이제 서울 사람이 사는 곳, 전라도 사람이 사는 곳, 경상도 사람이 많이 사는 곳 각각 다른 음식을 해야 돼요. 다른 음식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 사람인데 저는 지방, 특정 지방에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은 못 먹어요. 손도 못 댑니다.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은 그 음식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의 문화권마다 이제 취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뭐 식당을 한다면 사업에 적용해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저희 동네에는 뭐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다가 아시아 식당 차려놓고 홍보하면은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사업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가 한국인이야. 한국에서 유학 와가지고 한국에서 굉장히 안 좋은 지방들 나왔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미국에서도 뭐 딱히 좋은 회사를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돈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가지고 흑인 동네에 흑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치킨 스타일이 있거든요. 치킨 굽는 요리법, 치킨 소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흑인 동네에 흑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치킨집을 차렸는데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한국에서 공부도 못했고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거의 준 재벌이 됐어요. 왜냐면 그 치킨 가게를 엄청나게 크게 차렸고 2호점까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집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고 진짜 부자예요. 그렇게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 흑인들이 어떤 치킨을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그들의 입맛을 분석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소스를 정확하게 찾아내가지고 치킨집을 굉장히 크게 열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각 인종마다 문화권마다 특성마다 정확하게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지만 성공하는데, 자, 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즉 좌파 진보 미디어는 이거랑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인종 얘기하지 말자, 문화 얘기하지 말자, 종교 얘기하지 말자, 성별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면서 미디어를 이제 통해서 사람들을 세뇌하고 있는 게 좌파 진보 미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 좌파에 빠지면 가난해진다니까요. 좌파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그 좌파 미디어 회사 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좌파 세력의 정치인 수장들, 이런 사람들만 돈 버는 거고, 대부분의 대중들은 좌파에 빠지면 잘못된 정보를 얻어가지고 더 가난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저는 이 대중 미디어의 트렌드랑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항상 좌파에 빠지지 말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좌파에 빠지면 가난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대형 미디어로 돌아가 봅시다. 대형 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 이런 데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이 사람들 알아요. 빅데이터 러닝을 통해, 머신러닝 통해서 어느 지역에 흑인이 많이 살고 어느 지역에 백인이 살고 어느 지역에 동양인이 살고 다 알아요. 그리고 각 인종마다 범죄율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각 인종마다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그거를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적으로 모든 인종은 다 똑같다, 이렇게 퉁쳐버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갈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초거대 인공지능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문화와 가치, 종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엉뚱한 소리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얻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인공지능에게 뭐 가치와 문화와 상관없는 거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대답해줘. 뭐 예를 들면 파이썬으로 1부터 10만까지 더하려고 하는데 알고리즘 추천해줘 하면은 아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를 추천해줘요. 아주 정확한 알고리즘 뭐 쓰는지 알려줍니다. 근데 문화와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좌파진보적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퉁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고대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특히 문과 관련된 토픽을 물어봐서는 안 돼요. 그런 거를 정말 알고 싶다면 커스텀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본인이 뭐 인종별로 뭔가 분석하고 싶어요. 뭐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들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싶어요. 그러면 커스텀 인공지능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전라도 사람들의 특성, 그들이 많이 먹는 음식, 뭐 그들이 어디 많이 살고, 그들이 어느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이런 거 머신러닝으로 다 컬렉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사람은 어떠냐, 서울 사람들 어떠냐, 뭐 제주도민은 어떠냐, 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커스텀 인공지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 올린 것처럼 나만의 인공지능, 나만의 어떤 디바이스를 하나 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컬렉션한 모델을 가지고 내가 직접 하면은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면에 초고대 인공지능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 좌파진보적으로 나온다는 거. 왜냐면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또 한국에 또 얘기하면 또 너무 또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저도 봐봐요. 지금 걱정하잖아요. 미국 얘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면 흑인들이 좋아하는 치킨, 백인들이 좋아하는 치킨 차이가 뭐고 품종이 뭐고 왜 그런지 그거를 설명해줘 하고 인공지능한테 얘기하면은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커스텀 인공지능을 만들고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의 근현대사, 유럽의 근현대사 관련된 그런 인류학적인 자료들을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고 커스텀 인공지능으로 나만 하게 하고 좌파진보적으로 편향시키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대답해 줍니다. 왜 흑인이 이런 종류의 치킨을 좋아하는지, 왜 백인들이 이런 종류의 치킨을 좋아하는지 다 나옵니다. 역사랑 관련된 거죠. 아시겠죠? 하지만 대중 미디어에서는 이걸 항상 가린다는 거예요. 좌파진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하고 거짓말해서 좌파진보 재벌들, 좌파진보 미디어 플랫폼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좌파진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앞으로 커스텀 인공지능이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 인공지능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컴퓨터 조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커스텀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본인이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그거를 좌편향시킬 것인지 아닐지 그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커스텀 인공지능이 앞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모르는 무식한 대중들이나 초고대 인공지능 서비스가 주는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겠지만 정말 탁월한 비즈니스 리더나 탁월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커스텀 인공지능을 보유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왜 그러면 파블릭하게 나가는 인공지능은 좌파진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를 걸 수밖에 없어요. 돈 벌려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인공지능 시대엔 절대 좌파 사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난해집니다. 인생이 망해요.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이론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된다? 좌파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 좌파에 빠지면 더 가난해진다. 좌파에 빠지면 인생이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